루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19년 만에 두산전 수입승을 노리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는 김인식 감독 시절, 두산은 김경문 감독 시절, 그 이후로 두산을 상대로 위닝은 있었지만 수입승은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3주 연속 주간 수입승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의미 있는 경기들입니다. 좋은 기록이니만큼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스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스윙을 하는 거 보고 아니다 싶었다. 개인적으로 연장을 싫어한다. 9회에 경기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물론 어려운 작전이다. 지금까지 스퀴즈를 지시한 적이 많이 없기도 하다. 그런데 응원해주시는 한화 팬들을 보니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지금 롯데도 잘하고 있지 않나?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잘해서 리그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고 싶다. 작전은 기본적으로 볼배합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독마다 그 기준들이 다르기 마련인데 선수의 스윙을 보고 작전을 바꾼다는 건 많은 경험으로 인한 빠른 판단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베테랑 감독이기에 할 수 있는 대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류현진 선수 7회 등판 불발에 대한 코멘트도 있습니다. 이상이 있어서 내린 것은 아니다. 6회까지 정말 잘 던졌다.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우리 불펜이 마무리까지 3이닝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맞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문 감독의 성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펜 활용을 주저하지 않는 감독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를 더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득말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강민 선수가 콜업이 되었고 유로겔 선수가 말소되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가장 먼저 선택을 했던 유망주 유로겔 선수의 1군 도전은 다음 기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원석 선수가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베테랑을 선호하는 김경문 감독 스타일상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선수에게 좀 더 집중을 할 수도 있다. 이원석 선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득말소를 이야기하면서 김강민 선수는 다치지 않았으면 계속 1군에 있어야 하는 선수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타로 나갈 수 있다. 유로길 선수는 보내기 전에 대화를 나누었다. 정말 잘했다. 계속 안타를 쳐주면서 할 건 다 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포수를 3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실망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다. 경기를 뛰어야 하는 선수이니까 2군에서 모습을 보이면 다시 콜업할 것. 최재훈 선수가 부상을 안고 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포수진 확보를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업은 하주석, 최인호, 안치홍, 노시환, 최은성, 김태현, 이재원, 이도윤, 장진혁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을 구성합니다. 김경문 감독으로 바뀌고 예상치 못한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시안 선수의 지명타자 출전은 예상한 부분이지만 하주석 선수를 정말로 3루로 활용할까 했는데 오늘 3루수로 기용하는 김경문 감독입니다. 이 부분도 테스트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선수가 빠지면서 최인호 선수가 합류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라인업, 새로운 형태의 수비 포메이션입니다. 오늘 테스트는 성공할지 참 궁금합니다. 13일 선발 투수는 리카르도 산체스 선수입니다. 1회를 무난하게 넘어가지만 2회는 난타를 당하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강승호 선수의 2루타를 제외하면 모두 빗맞는 타구였습니다. 그런데 수비수가 처리할 수 없는 타구들이 나오면서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템포가 아닌 급한 투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빕신의 외면을 받은 산체스 선수, 반대 투구도 많았고 밀려 들어가는 공들도 있었다는 점들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아직 부상의 여파가 있는 건지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흥분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구가 흔들렸다는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투구입니다. 체인지업이 밀려 들어간다는 문제도 문제이지만 속구 제구가 되지 않는다는 게 계속해서 불리한 카운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리 쪽에 부담이 있어서 퓨처스로 내려갔던 산체스 선수입니다. 구대성 해설이 허리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순철 해설은 손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제대로 된 폼으로 공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었던 제구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밀려 들어가고
몰리고 심지어 높은 쪽에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3회에도 실점을 한 산체스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4이닝 6실점 5자책점 2볼넷 1삼진, 투구수는 79구를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부상 여파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와 똑같다면 표처스로 내려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회에 그나마 밸런스가 조금은 잡힌 것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초반 분위기를 대등하게 가지 못했던 투구였다는 부분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보여준 것이 있죠. 빠르게 회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5회까지 단 1실점도 얻어내지 못하는 한화 타선입니다. 최원준 선수가 잘 던진 것도 있지만 한화 타선 스스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1회 1, 3루 기회를 연결하지 못하면서 선취점을 가져오지 못하였고 2회 선두타자가 나갔지만 주루사를 합니다. 상대를 압박해야 할 때 하지 못하면 상대팀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선발 투수에게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득점 지역까지 이루어졌다. 한화 타선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도와주는 타격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번번이 최원준 선수를 도와주고 있는 한화 타선이네요. 침묵하던 한화 타선 6회에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낸 한화 타선입니다. 최인호 선수의 안타로 시작한 기회 투아웃이 되었지만 최은성 선수의 적시 2루타, 이어서 이재원, 이도윤 선수의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3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빠른 시점에 점수를 얻어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 후반 두산을 압박할 수 있는 점수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투아웃 상황에서 적시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이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전도 중요하지만 타선의 힘으로 점수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게 타선의 무게감이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반가운 득점이었습니다. 5회 장시환 선수가 점수를 주면서 경기 자체는 넘어간 상황이지만 장민재 선수가 6회와 7회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두산의 분위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더라도 상대를 압박할 수 있어야 상대가 한화를 어려워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민재 선수의 투구는 귀중했다 생각합니다. 한승주 선수 8회부터 등판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인드업 자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정민철 당장의 시그니처 동작을 하는 한승주 선수입니다. 안 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힘이 분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폼을 바꾼 상황. 그런데 땅볼 2개를 유도하지만 실책 2개가 나오면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승주 선수의 변화는 개인적으로 성공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1경기 실책 2개, 13일 경기 실책 2개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려운 타구를 놓친 게 아닙니다. 쉬운 타구를 처리하지 못한 내야수입니다. 꼭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22시즌인가 23시즌인가 이번 두산 시리즈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닝 시리즈를 하고 세 번째 경기에서 대패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역사는 반복되고 있네요. 이번 시리즈도 위닝을 하고 대패를 하고 맙니다. 산체스 선수가 복귀 후 두 번째 등판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진 투구를 보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역시 야구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스포츠입니다. 어이하던 위닝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SSG를 대전으로 불러서 경기를 합니다. 올 시즌 SSG 상대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가는 만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